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거리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선거운동원들 열심히 하던데요. 한편에선 이번 선거 지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중앙정치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외교 현안 물론 중요한 관심사입니다만 혹시 우리 지역의 일, 동네의 일 거기에 묻혀서 매몰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 순서입니다. 정읍시장에는 모두 6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무소속 김용채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미만은 제외하기로 한 JTB 자체 기준에 따라서 토론 대상에서 제외하고 5번의 후보만 모셨습니다. 자,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설 시간 1분이고요. 후보 발언 순서 그리고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 한병옥 후보의 기조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읍시장 후보 기호 5번 한병옥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읍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은 주인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투표하는 날에만 주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정읍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부모,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 분야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시민위원회에서 정읍시가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읍을 만드는 길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호 5번 한병옥 꼭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무소속 강광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 기호 7번 강광입니다. 경선 때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본선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즐겁고 재미있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는 잘 사는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니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는 많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침체된 정읍의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33년간 국가 공무원과 민선 4기 정읍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경제도 살림살이가 아니겠습니까?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학수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기호 8번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 이학수 인사 올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2차례에 걸쳐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중앙당 최고위 폭거로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중앙당 최고위가 지역에 이양된 공천권을 침해하고 공천에 개입하면서 정읍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불과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민의 명령인 촛불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예. 자, 네 번째 민주평화당 정도진 후보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장 후보 정도진입니다.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도진입니다. 저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많이 오른 수도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상하수세도 인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학생은 500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여망인 내장호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서 개발을 해서 1박 2일의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소통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서민 후보입니다. 서민을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도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딱 1분 맞추셨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유진석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유진섭입니다. 치열했던 민주당 시장 경선은 가장 민주당답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엄격한 검증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의 힘으로 본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영남에서도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후보를 뽑아야 경제가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침체된 정읍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정읍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5,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정읍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조연설 5분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1분이란 시간이 참 짧지요? 예. 어느 정도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 감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상호 토론 그리고 사회자 질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 때는 한 후보당 30초씩 3번의 찬스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마지막 순서인 상호 토론에서는 이 찬스 발언 쓰실 수 없습니다. 찬스 발언 쓰시고자 할 때 저에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쓰지 않고 남은 찬스 발언은 자동 소멸됩니다. 첫 번째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 한 후보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제 말씀드리죠. 정읍역에 정차하는 호남선 KTX가 개통된 지 3년이 됐지만 정읍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구는 줄고 있고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첨단 교통 인프라를 갖췄지만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강광 후보가 주도권 3분 갖고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읍시장을 하면서 KTX를 유치했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역에서 정차하는 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거리 1시간 20분 가게 했습니다.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지역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KTX가 그렇게 썩 시민에게 관광객에게 큰 희망이 되고 좋은 여건이 못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앞에 보면은 정읍역을 가리는 파출소 또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KTX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산재하에 있고 그래서 결국 역세권이 개발이 안 돼서 KTX가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후보들 생각을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이학수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하는데 같이 동참할 의향이 계시죠?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역에서
신시장을 거쳐가지고 정읍 중심 도시를 또 거쳐서 내장산으로 연결되는 정읍 관광 새로운 실크 로드를 만들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우리 정읍에 소득이 생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학수 후보는 어떻게 했으면은 발전이 되겠는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관광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우리 KTX 정읍 역사를 이용해서 경제, 농업, 관광, 도시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라든가 산단을 이용한 KTX를 이용한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을 이용한 직거래 장터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용을 해야 되고 네. 관광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크로드보다는 저는 제 생각은 정읍천을 추억의 천변으로 만들어서 내장 저수지까지 관광 벨트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좋습니다. 지금 예, 관광 후보님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네, 예. 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타이머 보시면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이학수 후보의 주도권 3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우리 관광 후보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잠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T 역사가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은 물론 농업, 경제, 관광, 도시건설 어느 한 부분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건설만 보더라도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버스 환승장, 파출소 이전, 관광 안내소 이전 이런 게 이루어져서 우리 정읍의 인근 각지에 KTX를 이용한 주변 인구들이 좀 정읍에서 그 역세권에서 돈을 좀 쓸 수 있고 쓰고 갈 수 있고 또 기업들이 KT 역사를 이용한 기업 유치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섭 후보에게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정읍 KT 역사를 이용해서 우리 정읍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까요? 저는 정읍역 광장의 관광 안내소, 파출소 2개를 이전한다고 해서 정읍역 광장이 답답함이 해소될 수는 있지만 KTX 역세권이 활성화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은 필요하지만 그 역광장에 KTX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읍하고 연계된 주변 관광을 실시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기존의 계획대로 환승 시스템을 분명히 설치했어야 되는데 설계에는 있었지만 시공하는 제가 여쭤본 건 경제에 대해서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정읍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KTX에 내리면 정읍은 제가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두락봉을 출발해서 내장 저수지까지 삥 둘러서 연지동 대실까지 오는 코스는 참 서울에 있는 분들이 당일 코스로 제가 여쭤본 건 경제에 대해서만 여쭤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경제에 효과가 있다. 예,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도진 후보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KT 역사를 활용한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20초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KT 역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유동인구가 정읍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의 모순이었습니다. 우리 정읍 농업농촌 살려야 됩니다. 예. 찬스 좀 쓸 수 있을까요? 예, 쓸 수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후보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KTX를
유치할 때 생각은 서남권의 중심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고창, 부안, 장성, 순창 일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해서 정읍 발전하는 데 기여는 서남권의 중심 도시, 새만금 배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KTX를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찾는 관광객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 찬스 발언 30초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도진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정읍시의 수건사업이었던 KT 역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 당시만 해도 우리 정읍 시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근 고창, 김제, 부안, 순창 등 7개 서남권의 중심 도시인 정읍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에 계획된 KT 역사 서편의 13만 평을 대상으로 추진된 신역세권 개발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계획이 없이 단순한 이동수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KT 역사 정읍 역세권 개발을 다시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쇼핑의 공간 그리고 정읍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읍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명실상부한 전북 서남권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우리 정읍은 개장한 지 105년이 된 샘골 시장과 구도심 중앙으로 쇼핑 공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도심은 낙후되고 인접 도시 주민들은 쇼핑 공간이 되지 못하니까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진섭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읍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정읍역을 찾습니다. 그 장소가 정읍역전 앞에서 정읍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장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것도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정읍역은 이 두 곳으로 인해서 정읍역 앞에서 정읍을 찾는 해프닝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합니다. 그 두 건물을 왜 승인을 시의회에서 했는지, 왜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하게 받고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의회에서 막지 못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부지로 있었고 거기 역 광장의 전체 부지는 철도 부지인데 지금 관광 안내소가 있는 부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철도 부지에서 배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제가 다시 충분히 의도를 했으니까 사실 지난 4년간은 김생기 시장님 의도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 소속 의원들은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막지 못한 것은 의원들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정도진 우리 후보, 유진섭 후보님, 역세권 개발한다고 개혁을 용역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이거를 무산시키고 승인을 안 해주고 끝내버렸습니까? 나 이게 지금 전임 시장으로서 항상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어찌 이런 미래의 계획을 무산을 시켰느냐. 이건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유진섭 후보에게 주도권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은 KTX 개통과 동시에 아마 꿈에 부푼 여러 좋은 계획들을 많이들 꿈을 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에서 역사에는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같은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KTX라고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고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아까 여러 후보들께서 얘기하신 거점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기반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퍼즐을 맞추는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퍼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야 반드시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측면에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한병옥 후보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해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옥 후보가 보고 있는 KTX 관련한 입장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지금 토론의 주제가 KTX 활용한 정읍 발전인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마치 영화관을 멋지게 지었는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만한 영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KTX를 활용해서 정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컨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의 관광 컨텐츠의 1번은 동학 관련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된다면 저는 동학 관련 부서를 독립시켜서 시청에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을 명실상부한 정읍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답변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골격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골격 위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정읍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가 제대로 결합하지 않으면 우리 정읍에 있는 KTX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의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옥 후보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많은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옥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유진섭 후보님의 답변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읍역 KTX를 활용해서 정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말고도 지금 정읍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삼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정읍역 광장에 있는 관광 안내소와 역전 파출소 이전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공론화위원회 제도를 정읍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때여서 몇몇 유권자들이 정읍역 광장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두 건물을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에 솔깃한 우리 후보들이 본인이 당선되면 그 두 개의 건물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는 거 저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과연 정읍시민 전체의 의견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의견인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결정 역량을, 시민의 역량을,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학수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한병옥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정은 시민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명령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답답하다. 정읍역 사거리에서 저한테도
정읍역이 어디냐고 물었던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한병욱 후보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시민이 원하면, 시민이 명령이라면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섭 후보님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제가 공약하고 있는 건 도조군 지방정부위원회인데 아까 우리 황병호 후보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니면서 지역의 여론을 여러 차례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도진 후보가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답변을 하다가 답변이 좀 중단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 그 소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아마 강하게 진행하는 통에 그게 적절하게 제지가 안 된 거.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께 다소 아쉽다는 말씀 예. 드립니다. 예, 시간이 모두 지나고 정도진 후보께 찬스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떤 사업이든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예결위에서 찬성을 하고 예산을 세워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책임 회피성이지 근본적으로 막아야 했을 것을 못 막은 것은 예산 낭비를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차지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읍 시민이라면 이 KTX를 통한 정읍의 발전 누구나 고대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어떤 후보가 좀 더 설득력 있고 또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지 정읍 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분 내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학수 후보부터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읍과 임실은 옥정호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임실은 여기에 수상 레저 단지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읍의 일부 단체는 이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장이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옥정호 개발은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도의원 시절에 오죽하면 지사님하고 독대를 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사님, 손 깨끗이 씻고 손 담근 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정읍 시민들이 옥정호 물을 먹는 과정에서 우남 취수구에서 취수를 하냐, 칠보 취수구에서 취수를 하냐 문제 때문에 그 개발이 하고 못하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취수구 문제도 칠보 취수구와 우남 취수구에서 얼마의 양을 취수하냐에 따라서 취수구 변경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민군수가 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옥정호 레저타운 개발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간과하지 못하고 놓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옥정호 개발은 예.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정도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옥정호 개발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취수구가 임실 쪽에 70% 우리 정읍으로 들어오고요. 칠보 쪽에 30%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의원을 하신 이학수 후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도의회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서지 않았다라면 이런 논란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야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히 저희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용담호 물이 우리 정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임실군에서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할 상황이라면은 우리 시민의 식수인데 절대로 거기다 개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시민의 뜻과 함께해서 절대로 옥정호 개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유진서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아마 모든 후보들의 생각이 비슷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읍 시민들의 정서적 설득이 가능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 모두가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물론 수자원공사나 이해관계가 좀 덜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지프 스틸그리츠가 얘기한 것처럼 개발의 이익보다 보존의 이익이 크다면 당연히 개발은 뒤로 미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정호의 물은 보존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 또는 그런 장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물놀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수비용 또한 상당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정수비용은 온전히 정읍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고, 그래서 저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병옥 후보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있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옥정호 식수원 문제가 정읍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유진석 후보님과 이학수 후보님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상선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때 그 해제의 근거가 되었던 용역 보고서가 잘못된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정읍의 주 취수구를 칠보 발전 취수구라고 하고 용역 보고서를 써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감시해야 될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읍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이 되면 상생협약서 파기하고 민관협의체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광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전부 다들 얘기했으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네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면 백지화해야 된다. 예, 옥정호는 우리의 상수원 근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는 것이 시민의 여망입니다. 그래서 백지화하고 만일에 개발을 하려면은 임실군과 도와 우리 정읍시와 함께 용산호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로서 거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신데 전임 시장이 약속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 간 갈등도 좀 우려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자, 두 번째 상호토론 갖겠습니다. 이번 상호토론은 역시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찬스 발언은 3번 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도진 후보가 주도권 3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경선은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 후보가 참 부끄럽게 우리 시민들을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지역사회에서 선후배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위를 했던 이학수 후보가 어떤 법적으로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경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자 명예훼손도 있었고 허위사실 유포도 있었고 또 기부행위도 있었고 5 후보가 치고 패는 난타전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정읍 시민들은 참으로 시민이라는 게 부끄럽다고들 저한테 했습니다. 감히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병욱 후보께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이며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어야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정치학 박사로서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내용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됩니다. 저 또한 후보로서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위를 했던 이학수 후보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학수 후보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도당과 중앙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후보였다면 경선에 넣지 말았어야지. 경선을 넣고 2차례에 걸쳐서 경선을 했는데 그 결과를 중앙당에서 뒤집는다. 안병호 후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읍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선거법 위반인데 자칫 잘못하면 당선되고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소리 시내에 파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저도- 한병호 후보가 정치학 박사시니까 저도 굉장히 아마 좀 잘 아실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학수 후보가 경선 1위를 하고도 공천에서 배제된 그 사유가 선거법 위반 문제라면 똑같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유진석 후보님도 지금 고소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학수 후보님 선거법 고발 문제는 중앙당에서 판단을 예. 하고 유진석 후보님의 그 문제는 중앙당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예. 있다고 봅니다. 정도진 후보님의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차례 넘어갈 텐데요. 질문을 받으시면 그 질문을 하신 분에게 눈길을 좀 주시면서 발언하시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유진석 후보에게 3분 주도권 드립니다. 그 이학수 후보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학수 후보님 공약을 쭉 살펴보니까 친환경 전기차 버스를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타도에서 시행을 해봤고 또 시행을 해보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은 당연히 하셨을 걸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에는 50세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지금 경유 연료를 이용한 버스죠. 근데 이제 제가 친환경 버스로 전부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국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한 사업비를 보면 재달 조원이 한 31억 5천 정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44%, 도비 22%, 시비 22%, 자부담 12%로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대기 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친환경 버스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극복되지 않아서 운행을 했지만 배터리 문제로 차가 정차하거나 또는 에어컨과 난방이 안 되는 지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AS의 문제도 있고요.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버스 2대와 충전소 설치 비용만 해도 대략 약 12억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환경오염은 막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우리는 지금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30%를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대부분 화력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거에 친환경 전기차를 만들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운행되는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막대한
화력발전소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제가 볼 때에는 전기차보다는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저상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저상버스 도입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예. 전기버스를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병옥 후보의 시간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제가 정읍시장에 출마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이 키우기 행복한 정읍, 자녀 교육하기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정도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읍에서는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이 518명, 돌아가신 분들이 993명입니다. 그럼 대략 500명이 태어나고 1000명이 돌아가시면 인구가 500명씩 감소해야 되는데 정읍시는 현재 평균 1,5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0명은 대부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인근 대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청년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기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건 핵심 공약들이 우리 아이 안심돌봄센터,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읍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으뜸인재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7억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양에다 서울 장학숙을 지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는 단 1억도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도진 후보님 공약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도진 후보님께서도 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예. 교육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 반드시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도진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의아심을 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장학숙 1년 운영비가 10억 이상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서울 장학숙도 있고 인근의 전주나 광주나 대전에다 지방 장학숙을 건설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장학재단에서 그것은 지은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던 것이 서울로 가는 학생들 전체 졸업 승수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우리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원룸을 얻기 위해서는 5,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도 물론 3, 40만 원씩 합니다. 저도 제 아이 둘을 원룸에서 키워봤습니다. 많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작은 여관이든 모텔이든 인근의 전주, 광주, 대전 지역에 그것을 인수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리모델링해서 전주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정읍시 장학숙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평등을 좀 줘야 되겠다. 네. 예. 또 광주도 그렇고 왜 우리 차별을 다른 학생들, 지방대 학생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기까지 차원에서 듣겠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강광 후보의 차례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방금 그 장학숙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장을 오면서 인재를 키우고 우리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52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52억이 어느 날 서울 안양 장학숙을 만든다고 47억이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냈다. 장학기금을 없애가면서 장학숙을 지었다. 선심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유인석 의원이나 정도진 의원, 당시
시의원으로서 이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왜 어찌 이런 일을 만들어냈고 왜 어찌 그렇게 서울 가까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서울에 가까운 학교 부근에 해야지. 안양 8차선 옆에 그 소리 나고 온통 시끄러운 그런 자리에다가 장학숙을 만들어 놓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게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유진섭 의원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저보고 지금 의원이라고 그랬죠? 후보님, 후보님. 예. 의원 할 때 했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그 장학숙을 학교 인근에다가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읍의 한 학년들이 졸업해서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전체가 다 들어갈 때 약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서울로 진학할 때 지금 대부분 대학은 자체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는 성적이 되지 못해서 대상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저기 아니 유 후보님 답변을 좀 지금 예. 뭐 대학에 기숙사가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소를 선정을 잘못해서 쓸모없는 장학숙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하나. 두 번째는 만들어놓은 장학기금을 온 시민의 아들, 딸에게 써야 할 장학기금을 거기에 투자가 돼버렸다. 이것이 왜 이런 걸 막지를 못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장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반대했고 예산도 문제가 있었고 또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데 예. 계약금 주고 바로 전액을 며칠 만에 지불하는 예. 그런 부동산 거래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어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 관광 후보님, 장학재단에서 하는 예, 것이기 관광 때문에 후보님 시간이 모두 시의회에서는 지났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예. 한광옥 후보께 찬스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병옥 후보께 죄송합니다. 서울 장학숙 문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학교에서 숙소까지 통학거리가 1시간 반인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을 대중교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서울의 동서남북 거점별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으면 훨씬 유지 비용도 적고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정도진 후보께서 우리 시민들이 이학수가 당선된 이후에 선거법 때문에 낙마할 수 있다는 걱정을 시민들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분명한 것은 유진섭 후보도 똑같은 경우다라고 예, 말씀을 분명한 드린 것은 우리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질의를 하고 선거를 치릅니다. 검찰의 질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사마통신에서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거래처와 일가 친척 그리고 고객들에게 명절 때만 주던 선물이 선거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요. 그거 가지고 4월 초에 타 후보들이 시비를 걸어서 다시 선관위에 이런 행위가 했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또한 제가 5월 5일 날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타 후보가 그거를 재심 신청을 해서 제가 선관위에 가서 이미 기조사를 했던 내용을 확인서를 받아다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부했다라는 이 확인서까지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증빙 자료들은 여기에 다 가져와 있고요. 이미 언론상에도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로서는 당연히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거라고 확인을 하고요. 법적인 검찰 문제는 추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진섭 후보께서는 이게 금품 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이학수 후보를 고발한 내용도 아니고요. 네, 그 내용에 잠깐만요. 대해서는 잘 알지 제가 왜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월 27일 날 유진섭 후보와 우청규, 김영재 후보가 전라북도 의회 도의회 기자실에 가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김석철 후보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학수 후보는 금품 선거를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고요. 또 김영재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정도진 후보께서 5명이 고소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발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 확실히 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정도진 후보님, 제가 유진섭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기도 하지만은 금품 선거를 치르려고 할 알겠습니다. 분은 정도진 후보는 인격적으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우리 이학수 후보는 법원에서 좋은 판단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거기까지 들어올까요? 한병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금품 선거 여부에 대해서 이학수 후보님께서 우리 유진섭 후보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유진섭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후보가 같이 도의회에 가서 기자회견할 때는 금품 선거다라고 하셔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든다면 초지일관하게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학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후보님, 한 가지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좀 하시다가 말았는데 제가 금품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 오고요. 제가 지난 2월 12일 날 의회에 갔다가 7490이 우리 유진섭 후보가 타고 다니는 의회 의장차 맞죠? 예, 그 기사분이 김남곤 씨죠? 예. 제가 내려오다가 유진석 후보 트렁크에 많은 똑같은 선물들이 실려 있는 걸 봤는데 그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유진섭 후보가 자신의 찬스 발언 기회를 위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찬스. 예. 쓰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도진 후보도 과거에 의장을 하셨지만 의장이 트렁크까지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한병옥 후보님이 그거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학수 후보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하신 표현은 저한테 쓰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시간이 다 사실을 됐습니다. 내가 팩트를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예. 고발이 된 이후의 내용을 마무리 기자회견을 지어주시기 통해서 바랍니다. 언급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상호 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JTB 특집 정읍시장 후보 토론에 한 박자 쉬어가겠습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이번에 애초에 4분의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깎아야 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찬스 발언은 이번 순서까지만 쓰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진섭 후보에게 3분의 주도권 먼저 드립니다. 예. 정도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읍의 경마공원 유치 재추진을 공약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견해 하나 하고 일단 그것부터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우리 유 후보님께 감사를 드린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유 후보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 현실을 보면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참 너무나 지역 경제가 안 좋습니다. 고창은 관광객이 600만이 갑니다. 순창도 300만이 갑니다. 우리 정읍은 내장산 60만 옵니다. 이러니 지역에 어느 상가든 식당이든 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내장산 구경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 10여 년 전에 유성엽 의원이 추진했던 경마공원이 지금 들어섰더라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고용 인원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모든 요식업 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이라는 문제는 그것은 주민등록상에서의 막권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의결은 본회의장에서 찬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진섭 의원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본회의장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진섭 후보가 주동을 해서 아예 본회의장 들어오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영천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 이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좀 삼선 마무리 좀 국회의원이 해주시죠. 예, 삼선 국회의원 유성익과 함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예. 청업에 일자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 예. 거기까지만 좀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컵이라면 훨씬 더 적절한 좀 비유가 될 텐데요. 정읍에는 여러 다양한 긍정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물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컵이 이 정도의 컵이 깨졌다고 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정읍에 여러 내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여러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에 이런 자원들하고 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읍에 있는 기존의 훌륭한 자원들을 외부인들에게 자랑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병옥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광 후보는. 우리 정도진 후보님, 지금 유진석 후보에게만 책임 전가를 하는데 예. 이 당시에 제가 시장을 하면서 예. 경마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한 게 아니고 유성엽 국회의원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아니, 갖고 아니. 바로 시작도 안 하시고 몇 개월 동안 갖고 아닙니다. 있다가 아니, 어쩔 수 지금 없으시니까 잘 시의회에다가 모르시고 상정한 것 아닙니까? 제 예를 제가 좀 왜 들어보세요. 모릅니까? 잘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유성엽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강광시장이 그거를 해서 유성엽 사실은 거기서 제안을 예. 유성엽 예, 강광 의원의 후보님. 제안에 의해서 예. 그걸 했는데 예. 이게 의장할 때 예. 이것이 강광 후보님. 안 됐고 의원할 때 안 됐고 두 분이 다 책임이 있고 강광 후보님. 경마공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아니 해야 책임론은 됩니다. 분명히 하고 가셔야 강광 됩니다. 후보님, 정도진 후보님. 예. 책임을 져야 돼요. 토론을 또. 멈추어 주십시오. 예. 사회자 통제 좀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옥 후보 주도권 차례입니다. 예. 네, 우리 유진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정읍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그 시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진섭 후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제가 평소에 우리 유진섭 후보님 선배로서 좋아하고 그것은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진섭 후보님을 위해서라도 이 질문은 한 번쯤은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진섭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의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 제가 정책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 후보님 어린이집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건축물 대장을 어제 제보를 받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2011년 10월 1일에 토지를 매매하시고 허가를 2011년 10월 19일에 받으시고 착공을 10월 23일 날 하시고 사용 승인은 12월 29일에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 사용 승인 받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의 질문은 정읍의 일반 시민들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에게 어제 시민 제보를 주신 그분의 의문은 이게 혹시 유진석 후보님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아니면은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아는 유진석 후보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간곡히 그래도 한 번은 질문은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유진석 후보님을 위해서 또 그 제보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좀 답변해도 되나요? 예.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가 집이 좀 엉망입니다. 예, 그 짧은 시간 안에 짓다 보니까 바닥도 고르지 않고, 예, 좀 저 표현이 좀 거칠 줄 몰라도 좀 자갈밭 마루가 좀 자갈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 후보님 아무런 뭐 특혜나 특권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약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석 후보님께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의 맨 밑에 보면 재원 조달해서 정읍시 조례에 의거 시 예산 2%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유 후보님께서는 12년 동안 시의원 하시면서 정읍시 교육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 그 말이죠. 뭐 부단한 노력을 했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권 자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에. 시장에게 있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제가 찬스 발언. 예, 산수 쓰십시오. 우리 유진석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배울 수도 없고 악기를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꿈을 접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부모가 뒷받침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후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사업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진석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단 교육 바우처만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 차별을 계속하고 경험하는 건 싶으면 옳지 찬스 않다고 발언으로 봅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게 경제의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의 부모 밑에는 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어릴 적 교육 환경은 분명하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건 지방정부,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 이 모두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우처를 통해서라도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알겠습니다. 실은 지방정부 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광 후보의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도진 후보님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공약에 보면은 5개 분야 34개를 했더군요. 예. 근데 아주 공약이 잘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많이 칭찬을 드립니다. 예. 근데 첫째, 정읍 경마공원 유치를 예.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예. 유성엽 의원과 저와 유성엽 의원이 무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소속 시장과 둘이 합작을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서울 가서 국회의원들 다 만나보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사업계획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인준을 받아서 의회 의원들이 승인만 해서 사인만 해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의장을 하면서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진석 후보가 뭐 방해를 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의장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니, 아니 질문을 좀 간단 명료하게 좀 해보세요. 아니 얘기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네.
다 해서 어떻게든 다 몰고 가도록 해야지. 의원을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다. 아니, 다양합니다, 나는- 의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의원들을 전부 의견을 들어야지. 의견도 안 듣고 그냥 그것도 가결도 안 되고 그걸 자기가 같이 하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는 책임 전가한 적 없습니다. 이건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무능한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보셨다면 강광 후보 시간입니다. 아니 지금 내 시간이니까 이 얘기 들고 너 이렇게 막 서들고 그러지 마. 어떻게 감정을 질문을 좀 나 지금 감정 안 건드리려고 없어요. 그랬는데 예. 근데 질문을 너무 좀 급해. 핵심만 좀 해주셨어야 잘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자꾸 유성엽 의원을 앞세우고 국회의원을 앞세우고 시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 발전시키려면 국회의원과 함께 아니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오라고. 그거 잘못 생각이에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어요. 시간이 다 돼버리네 또.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맞춰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찬스 쓸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찬스를 쓰게끔 이렇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성엽 국회의원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6개월간 책상 서랍에다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들이 7만 3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해야 된다고. 그때서 부랴부랴 의회에다 안건을 동의안을 냈습니다. 자, 그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 저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안건이 나오면 예. 그 안건을 갖고 찬반을 묻고 알겠습니다.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유진섭 후보가 시간 다 됐습니다. 두루지 안에서 무산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석 의원 강광 혼자 안 후보님 발언 들어갔어요? 차례 아닙니다. 예, 거기서 멈춰 주십시오. 강광 후보님하고 정도준 후보님하고 탱크처럼 막 발언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세요. 예, 그렇지 예.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수 후보님 주도권 차례입니다. 예, 저는 찬스 포함해서 4분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우리 유진섭 후보께서 의장 차에 실려 있는 걸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저는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이 되어서 4월 27일 날 이학수가 금품 선거를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도 책임 없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저는 의장으로서 추석 명절에 당연하니 관행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정도진 후보도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 관행이 어떤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자, 유진섭 후보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으신 유진석 후보님께 당원의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이게 핵심을 저한테 물어주시면 아니, 제가 당원에 답을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른다. 목적을 아시면 안다라고 답변해 아니 주세요. 의도를 좀 정확히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더불어민주당 단순히 정읍시장 후보 당원이라고 공천을 하는, 받은 사람이 당헌의 목적을 모르신다고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의 목적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연설을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서 밝히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정읍시장 공천 과정이 참 경악스러울 정도로 포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님 답변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2차 경선 후에 예. 바로 예. 이학수 후보의 최종 예, 승리를 그건 들었습니다. 그게. 축하한다는 말씀 드렸고 아니, 이게 또 그걸 그 여쭙는 게 이후에 아니고
공천이 정의로웠습니까? 정의롭지 못했습니까? 그것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2, 3일 뒤에 이학수 후보님하고 지금 민주당의 도의원 공천을 받은 김철수하고 세 분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고 저는 저 하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맙게 예,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우리 유진섭 후보께서 전라북도 기자실에서 이학수는 금품 선거를 했다라는 게 단초가 됐습니다. 이미 고발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무기명으로 4월 달에 고발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상대 후보 측에서 저를 정식 이름을 달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넘겨서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만난 정읍 시민들과 당원들은 우리 중앙당의 민주당 중앙당의 횡포와 폭거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땅그리 무시당하고 짓밟혀진 정읍 시민의 자존심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추후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도준 쓸 수 있습니다. 쓰십시오. 찬스가 남았으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당의 폭거와 횡포라는 용어도 동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학수 후보께서는 경선에 배제되는 과정에 그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했고 여러 근거들을 마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조차도 기각한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진 후보 차례인데요. 찬스 발언 30초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 붙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강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니 그걸 왜 잘 몰라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우리 본 예산이요? 아니 7,114억인가 그렇잖아요. 좀 틀렸어요. 얼마 틀려? 7,314억인가? 자, 그런 그러면은 정도지. 그런 숫자를 가지고. 그 지방세는 얼마? 그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인 줄 아시죠? 그 기초적인 얘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요. 우리 지방세 430억밖에 안 옵니다. 전체 예산이 8,300을 작년 말에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정읍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마공원을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1,000개 만드는 게 쉽습니까? 기업 50개 유치보다도 더 쉬운 게 1,000명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좀 북적북적하고 또 금, 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를 하면 하루에 자는 인원이 외지에서 와서 1,500에서 2,000명이 잡니다. 우리 여관이 활성화가 됩니다. 식당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통이 활성화가 됩니다.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경마공원을 재유치를 다시 지금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자 유진섭 후보에 묻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물었으니까 아니 그 부분은 잠깐만 답변할게. 그건 물어봤고요. 유진섭 후보에 묻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의장할 때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자 가부는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거수를 하든 비밀 투표로든 결정해라. 그래야만이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이유에서 반대가 됐다라고 명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성원을 안 시켰어요. 의장인 제가 그랬을 거 마지막으로 정읍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신성한 회의장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제가 분명히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할까요? 예, 답변. 네. 왜 회의장을 두르지 않고 무산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뜻을 모으는 거죠. 그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것도 의원의 분명한 의사 표현 중에 한 수단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도 의사 표현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의사 표현입니다. 그것조차도 존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 당시에 정읍 시민 7만 3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분명하게 본회의장 와서 자기 의견을 표시를 해야지.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 지시받고 두르지 않는다? 회의를 보이콧한다? 어느 지방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의해서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주 이제 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다면은 경마공은 제유치 인정하십니까? 지금 예. 묻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지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정읍 먹거리 어떻게 창출할 겁니까? 하나라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저 답변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을 어떻게 다 합니까? 예, 이 다음 짧은 시간 시간에. 가져가시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아까 예, 제가 다음 그거는 시간 충분히 활용하시면- 설명드렸습니다. 예, 하임리의 알겠습니다. 법칙에 의해서 그건 안 없습니다. 된다고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찬스 발언 모두 다 쓰셨습니다. 5분.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중에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때로는 티격태격, 또 때로는 흥미롭게, 또 때로는 날이 바짝 선 상태로 공방이 오고 가는 모습,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자질, 검증과 비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위기 전환할 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또 상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병호 후보가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에 불을 댕긴 고장입니다. 황토현 전적지를 비롯해서 곳곳에 이 동학농민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 또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데는 조금 역부족인 느낌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읍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와 대책을 좀 1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학의 발상지가 정읍이고 동학 관련 유적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도 정읍입니다. 앞으로 동학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후보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공약에는 동학 관련 부서를 독립부서로 정읍시에 조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급 직원 한 분이 팀을 이루고 동학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훌륭한 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이 동학이라는 컨텐츠를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그동안 정읍 시정을 펼치셨던 역대 시장님들께서 말로는 동학을 외치면서도 실제 관련 컨텐츠 개발에 매우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학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광 후보입니다. 예. 저는 시장을 하면서 동학 예산을 무려 5억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된 걸 그처럼 동학의 중요성을 알고 동학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은 뭐니 동학이 발전하려면은 기념일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동학의 분기가 바로 고부, 이평 말목장터입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도 기념일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념일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저는 동학을 발전시켜서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봉준 장군 영화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정봉준 장군 영화사업단 제가 정읍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의 영웅 정봉준 장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영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학수 후보 답변입니다. 예, 우리 정읍의 동학혁명은 역사와 문화성에서도 증명하듯이 민족, 민주, 민생수 정신이 동진강처럼 도도히 흐르는 그런 정읍은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정읍 내에서 우리의 동학으로도 정립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동학,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정읍이 아닌 고창과 전주, 부안, 순창 등
여러 곳에서 동학 기념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동학은 우리의 것, 정읍의 것이 아닌 전라북도 도민의 것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고 벨트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병옥 후보께서 동학을 이용한 관광 자원을 말씀하셨듯이 정읍의 자랑인 동학으로 우리 정읍이 성지의 중심에 우뚝 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다음 정도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우리 동학은 1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런 선조들의 그 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효시였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기념관 하나, 동상 하나 보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도 동학 농민 기념 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40억 정도가 투여되는데 현재 100억도 안 와 있습니다. 우선 기념 공원부터 마무리해서 그리고 이것을 전국화, 세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저는 이번에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은 공원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도 동학 예산도 대폭 늘려서 전국화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화할 것입니다. 왜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왜 이렇게 썩히고 있습니까? 시장은 제대로 지역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널리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진섭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이미 동학 농민혁명하고 관련해서는 정읍은 맏형입니다. 고창, 부안, 전주, 공주 그 여타의 지역들은 동생격에 해당됩니다. 아까 이학수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읍만의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전국에서 정읍이 시초가 됐지만 전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동학 농민혁명이고 또 그걸로 많은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분열보다는 동학 농민혁명을 통한 화합과 상생, 협력,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의 기념일 제정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미 올해 예산으로 항토현 중심으로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토현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 알겠습니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 제대로 조명되고 또 지역 발전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주도권은 3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광 후보께 돌아가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정읍시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우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 판단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흐르고 존경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방금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후보들 자질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대두돼서 정읍시장이 과연 이래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스포츠맨입니다. 저는 축구하고 족구를 합니다. 족구 6570 전국 천재입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모든 운동 없이 다 합니다. 태권도 5단이요, 바둑 5단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건강한 정읍, 전국 제1의 생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섭 후보께서 공약을 보니까 대형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유 후보가 나오고도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후보들이 다 체육을 위해서 이처럼 좋은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또 이학수 후보께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식물 세포주 은행을 설립하는 식물자원 소재 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이건 정말 거대한 사업입니다. 저는 시장을 오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북면에 300억짜리 종자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유치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런 식물자원 소재 연구센터가 전국적으로 도나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분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예.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 대형 스포츠 센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면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유치 비용의 경제 파급 효과는 약 3배의 평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억의 유치비면 약 예, 지역에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로 예, 우리 예. 이학수 그 답변이 이 공약집에 실려 있습니다. 강광 후보님, 예. 예,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예. 마지막 토론 순서에서요. 시간을 좀 맵작에 더 관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수 후보님 차례 3분 차례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유진섭 후보님하고 하시다 만토론 제가 잠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 정당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할 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기대로 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결과는 역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다였습니다. 우리 유진섭 후보께서는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서 제가 받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사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이 대한민국 헌법 27조 사항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유진석 후보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과 당원들은 이런 중앙당이 어이없고 황당한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님께 여쭈어보세요.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진석 후보께서는 공천 파행의 제일 큰 수혜자이십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놓고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진석 후보는 제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더 극하게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방송이라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지갑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경찰서에 갖다 주시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져도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물으니까 답은 하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원통한 분은 제가 아니죠. 제가 이 수혜자는 아닙니다. 제가 재경선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결과를 근데- 놓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제가 중앙당의 재경선을-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재경선이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배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유진석 후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적절한 표현이 긴가 아닌가는 시민들이 예, 판단을 할 공천 거고요. 제가 마지막 파행의 질문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아니잖아요. 공천장을 그러면 받으신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하게 예. 재경선을 통해서 자, 시민과 그러면 당원들의 이수혁 판단을 위원장께서 받았습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될 정읍 민주당 위원장께서 경선 과정에서 모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의원에 출마했다 낙마한 후보들한테까지도 유진섭 후보를 지지하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 유진섭 후보님은 자기가 떳떳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진석 전 답변 후보의 못하나요? 나중에 발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진 후보의 주도권 차례입니다. 예,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예. 우리 지금 정읍 시민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정읍은 먹고 자고 보고 즐길 거리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안 온답니다. 그 인근 거창 500만 옵니다. 순창 우리 인구 3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에서 300만이 갑니다. 와서 먹고 쓰고 갑니다. 근데 우리 정읍은 내장산 하나에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우리 정읍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내장호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수상 레저 스포츠 센터, 호텔, 펜션 모든 것이 1박 2일 정도는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왜 그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고 내장산도 살고 우리 지역에서 거기서 농산물도 팔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공약을 하나 첫 번째 공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학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수지에.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생태공원을 이렇게 공약하시는데 이는 잘 살펴보지 않고 중북 투자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미 거기에가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조각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생태공원을 내장호 주변에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을 공약을 하시도 이게 지금 도지사님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베낀 것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좋은 공약이긴 합니다. 야, 제가 답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도진 후보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 공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그렇습니까? 않았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저도 볼밖에 제가 없습니다. 생태 관광 사계절 생태 관광으로 사계절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도지사 공약을 갖다 베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읍의 솔티 달빛 생태숲 사업이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총 73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제 그 정도 됐고 아니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으니까 중복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정도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럼 예.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강강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예스냐 노로 해주십시오. 내장산 사계절이 아니, 돼야 답변만 좀 된다는 해주십시오. 생각에서 맞는 생각인가 아닌가 우선 하세요. 저는 유스호텔 10층짜리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니, 이 생각이 제 원천장 생각이 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후보님 그거 꼭 제 주도 해야 된다고 질문이니까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우리 함동욱 근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시간 모두 끝이 네, 났습니다. 예. 좋은 생각에 감사합니다. 같이 예. 협조해서 꼭 이뤄냅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유진섭 후보의 차례입니다. 아까 이학수 후보님께서 제 답변을 채 듣지 못하고 시간을 다 쓰셔서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 경선이 끝난 이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때 1위를 한 이학수 후보에게 축하, 또 함께 단일화를 참여했던 우청규, 김영재 후보에게 또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아마 경선이 7분이 했기 때문에 서류에서 2분이 컷아웃이 되고 컷오프가 되고 나머지 5분은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경선에 임하면서 낙마를 하신 분들 치고 억울하지 않은 분이 분명 없습니다. 그 낙마한 이유를 본인한테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매일 나올 때 집에 있는 거울을 봅니다. 제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매일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도 경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 자, 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학수 후보께서 물론 좀 흥분이 돼서 그런 표현을 썼을 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라도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공천 파행의 가장 큰 수혜자가 유진섭이다 하는 것은 최종 재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과 당원들을 대단히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경선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그건 중앙당 최고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로남불을 자꾸 쓰시는데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나하고는 내로남불을 써도 되고 다른 사람이는 쓸 수 없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공천 파행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하는 말은 좀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고소고발 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아까 정도진 후보님께서 의회 안에서 정도진 후보님이 먼저 의장을 하셨고 또 저도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광장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체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협의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 제가 설사 본회의장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의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옥 후보 차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정읍시장 TV 토론회에서 저는 청년들 이야기와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 4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독서실에는 정읍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년째 공부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읍시는 과연 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공약을 여러 개를 발표했습니다. 정읍시장과 청년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읍에는 654세대나 되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10%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공동체 페스티벌을 전국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사회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정읍시장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들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정도진 후보님과 유진석 후보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 후보님께서 경마공원 유치를 재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선거 공보물에, 예비 후보자 공보물에 쓴 거 보면 유동인구 1일 15,000명 이상.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읍에 경마공원을 유치하면 1일 평균 15,000명 이상이 올 수 있을까? 이것은 정읍 시민들을 약간 현혹시키는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답변 했습니다. 드릴까요? 예. 그것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고요. 경마공원이 생기게 되면 2만 석입니다. 좌석이. 네. 그래서 금, 토, 일 3일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빼고 그 시간에는, 그 기간 내에는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정읍을 찾을 것이다. 네. 또 우리 정도진 후보님, 제가 이 공약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여기 분명히 유동인구 1일 15,000명 이상. 그 이렇게 돼 앞에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 좀 수정을 3일간 하셔야 그 됩니다. 자체를 제가 뺐구만요. 그리고 아니면 두 인생 번째로 과정에서 우리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진석 뜻입니다.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석 후보님 선거 현수막에 정읍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하셨는데요. 4년 전 정읍시 예산이 5,800억이었고 올해 예산이 7,400억입니다. 매년 400억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보다 조금씩만 더 늘어나도 유진석 후보님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4년 후에는 정읍시 예산은 1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주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시다면 마무리 연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연설 남아 있는데요.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했던 순서와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석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밖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안으로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불철지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읍시민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세운 것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유진섭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침체된 정읍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읍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유치하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인구 유치를 막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예.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정읍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정읍의 살림살이를 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가장 누가 더 정읍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시민 여러분, 유성엽 국회의원이 10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전임 시장들하고 대화 한 번 없었답니다. 국비 요청 한 번 제대로 안 했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딱구되었습니다. 이제 유성엽 삼성 국회의원 만들어 주었으니까 정도진 시장 만들어서 정읍 발전하는 모습 한번 지켜보십시오.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 먼저, 시민들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꼭 정도진을 선택해야만이 정읍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학수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유진섭 후보 가장 큰 수혜자라는 얘기는 철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만행과 이런 상황에서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유진섭 민주당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읍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되새기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정읍의 현재가 너무 아찔하기만 합니다. 정읍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먹먹해집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정읍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저 이학수가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기호 8번 이학수 꼭 당선되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복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광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봤습니까? 후보들 도덕성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시장 4년 하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경험과 경륜을 가졌습니다. 또 경제학도로서 경제시장으로서의 경기를 살려냈었습니다. 경찰서장으로 온 이후 25년간을 정읍을 지키면서 정읍의 애경사를 타다니고 애환을 같이 했습니다. 정읍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33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맺어진 인연, 많은 인연을 이제 고향을 위해서 쓸 때가 됐습니다. 첨단 과학단지에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장산 사계절을 만들어서 살고 싶고 잘 사는 정읍, 살아서 행복한 정읍을 깊이 있고 강광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병옥 후보의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 벽보가 붙고 후보들의 공보물이 집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제발 꼼꼼하게 비교해 주십시오. 어떤 후보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길지 꼼꼼하게 비교해 주십시오. 정읍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에서도 시정을 잘못하면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의당 한병옥이 반드시 당선되어서 124년 전 동학 농민군들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인 나라,
시민이 주인인 정읍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용기 있는 선택 해주십시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정읍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정의당 기호 5번 한병옥,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토론해 주신 후보들께 수고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토론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토론에 본방 사수 못하셨다면 JTB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내용, 토론 내용 편집해서 요즘 표현으로 이 짤방으로 전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 이 생방송 됩니다. 관심 부탁드리죠.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